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사 시험 대비 특강 18번째 시간입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커뮤니케이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대상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죠. 그러면 이야기는 왜 나누는가?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관계 형성을 도움을 준다.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형성하죠. 신뢰관계, 믿음, 라포라고 해요. 인간관계의 고리를 말하죠. 고리가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믿음이 튼튼하다. 그것을 신뢰가 형성되었다, 라포가 형성되었다, 믿음이 형성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다. 대화를 통해서 대상자를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할 수 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협조에 도움이 된다. 협조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우격다짐,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의사소통의 유형은 말을 통해서 하는 커뮤니케이션 중에 말을 통해서 하는 것과 표정을 통해서 하는 게 있어요. 메라비언의 법칙은 시각적인 요소는 자세, 용모와 복장, 제스처 등 외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말하며 청각은 목소리의 톤이나 음색처럼 언어의 품질을 말한다.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대화를 통하여 상대방에 대한 호감, 비호감을 느끼는 데 대해서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미미하다. 반면에 말을 할 때의 태도나 목소리 등의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가 93%를 차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메라비언의 법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할 때 그 태도와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 그게 무엇이냐? 정답은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는 것은 목소리가 아닌 표정, 침묵, 말투, 손짓, 눈짓 이런 것들을 말해요. 아이 컨택, 눈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한다. 아주 중요한 믿음을 형성하는 중요한 대화법 중에 하나죠. 아이 컨택, 눈을 마주본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빛만 봐도 안다고 하죠. 대상자와 믿음을 형성하면 대상자의 눈빛만 보아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라포란 마음의 유대라는 뜻으로 서로의 마음이 연결된 상태, 즉 두 사람의 사이에 상호 신뢰관계를 나타낸다. 경청이라는 것은 기울 경자에 들을 청자예요. 대상자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죠.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알았어 대충 알았다니까 이런 거 비교한다. 네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나는 이 말을 할 거야.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은 잘 듣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지 싸우려고 덤벼든다. 이런 것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공감이란 통감을 말해요. 그래서 이해한다는 것은 수용이고 이해하고 감정을 느낀다 이렇게 진하게 느끼는 것은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통감. 그래서 예를 보면 이렇게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가 나왔어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대화가 나오든 정답을 찾는 방법은 이야기를 한 요양보호사 중에서 대화를 한 요양보호사 중에서 예의를 갖추어서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세요. 그러면 정답이에요. 3번 제가 할머니의 개인 위생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성가시고 화나셨군요. 이런 식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말한 사람을 찾으세요.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알았어요. 그 양반 모셔다 줄게요. 이러면 안 된다. 저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도록 한다.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이럴 때 나이 80에 안 아파요? 우리 엄마는 60에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힘드시죠? 이렇게 예의를 갖춘 요양보호사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지금은 시험 문제를 풀 때 대화법을 살살 바꾸죠. 그렇더라도 포인트는 예의를 갖춘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무난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지를 받았을 때 내가 요양보호사 시험을 합격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지금 현장에서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이다. 그러면 나의 고객은 누구죠? 65세 이상, 치매, 중풍, 화상, 노인성 질병, 수발이 필요한 자이다. 그러니까
내 고객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시험지를 바라보면 정답이 다 보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지금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다 라고 가정하고 시험지를 바라보시면 정답이 무난히 다 보이게 됩니다.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이것도 역시나 나 전달법도 내 생각과 의견을 상대방에게, 대상자에게 예의를 갖추어서 잘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 역시도 예의를 갖추어서 예쁘게 말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그게 정답이에요. 말을 할 때 나를 주어로 말한다. 그대로 비난 없이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한다. 내가 느끼는 바를 솔직하게 말한다. 원하는 바를 말하고 전달한 말을 건넨 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이렇게 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정답이죠. 수용이란 받아들일 숫자에 용납할 용자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죠. 수용은 받아들이는 거고 공감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예요. 진하게 이해하는 것은 공감이고 알았어 그것은 수용이에요. 엄마는 자녀를 수용하죠. 자녀의 눈빛만 보아도 용돈을 얼마를 달라고 하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남편은 수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는 내가 낳았지만 남편은 내가 낳지 않았죠. 그래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수용이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알았어. 이것이 수용이다. 상황별 의사소통에서 난청이라는 것은 어려울 난자의 소리청자예요. 우리 감각은 어느 한 감각에 손상이 오면 나머지 감각에 집중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면 눈에 집중하죠.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 퇴행이란 늙고 닳고 오래되어서 청각, 소리를 빨아들이는 내이, 속기, 달팽이관이 엄마 뱃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늙고 닳고 오래되어서 소리를 빨아들이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를 우리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난청이 왔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난청이 오면, 청각에 손상이 오면 눈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입술을 볼 수 있도록 정면에서 이야기한다.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또박또박 발음을 정확하게 하도록 한다. 만약에 대상자가 보청기를 차고 있다면 보청기를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하도록 한다. 꽥꽥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라 저음으로 차분하게 이야기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시각장애, 눈이 보이지 않으면 귀에 집중해요. 그래서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시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이해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시면 위치를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눈이 보이지 않는 분들에게 신체적 접촉을 할 때는 먼저 제가 팔을 잡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한다. 언어장애는 왼쪽 뇌가 손상된 대상자들이 언어장애가 오죠. 왼쪽 뇌는 공부하는 뇌고 말하는 뇌예요. 말을 잘하고 기억력이 유달리 좋으신 분들은 왼쪽 뇌가 발달된 분들이에요. 그래서 왼쪽 뇌가 손상되면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면서 말을 잘하지 못하고 기억력 장애가 오고, 왼쪽 뇌가 손상되신 분들은 결국에는 치매로 진행해서 오래오래 장수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선생님, 내일부터 방문요양 나가실 분은 말을 잘 하지 못하세요. 이렇게 센터장님이 설명을 하면 알아들으셔야 돼요. 아, 이분은 왼쪽 뇌가 손상됐구나. 그래서 오른쪽 팔다리를 못 쓰겠구나. 나는 밥을 먹일 때 내가 이분의 수발을 들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양보호사 선생님으로서 에이스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력, 이해력 장애. 판단력과 이해력 장애는 주로 치매 대상자죠. 우리는 정신병 환자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치매 대상자에게 나가죠. 그러면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 치매 대상자는 입력도 잘 안 되고 꺼내 쓰는 출력도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쓰면 안 돼요. 전문가적 용어는 치매 환자 앞에서 쓰면 안 돼요.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그분의 속도에 맞춰서 이야기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이야기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존중하는 언어를 쓰도록 한다. 반말하거나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랬어, 저랬어 이러면 안 된다. 주의력 결핍 환자,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역시 주의력 결핍 대상자도 치매 대상자죠. 치매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 한 번에 한 가지씩 말하고 한 번에 한 가지씩 시키도록 한다. 그래서 집중력이 가장 좋은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진압력 장애는 분별력 장애죠. 오리엔테이션 장애. 그래서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치매 대상자 하면은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돼요. 인지장애. 인지라는 것은 IQ예요. 그래서 현재, 과거, 미래를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진압력이 있다. 그러니까 대화 중에도 진압력을 넣어줘야 돼요. 나중에는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도록 하고 절대로 반말하면 안 되고 일관성 있는 대화를 하도록 하고 대화 중에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때를 알려주는 대화법을 쓰도록 한다. 식사하시죠? 이게 아니라 개똥이님 아침 8시에요. 아침 드시죠? 이렇게 진압력을 넣어주는 말을 하도록 한다. 여가라는 것은 남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자기 개발이 붙으면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봐, 집이가 가고 나면 내가 너무 심심해. 그러세요? 그러면 아까 복지관에서 배우고 온 서예를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시켰다. 무엇을 하라고 했냐? 자기 개발. 여봐, 내일은 오지 마. 왜요? 내일은 우리 가족끼리 소풍 가기로 했어. 이분은 무엇을 하기로 했냐? 가족 중심 활동. 아우 심심해.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그럴까? 내가 소시적에 영화를 겁나 좋아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하자고 했냐? 사교 오락. 아우 답답해. 그러면 우리 산책을 갈까요? 뭐 하자고 했냐? 운동 활동. 내가 예전에는 농사를 참 많이 지었는데 이제 몸이 이렇게 돼서 아무 쓸모가 없네 이렇게 말할 때 그러세요? 그러면 이 앞에다가 상추씨를 좀 뿌려볼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무엇을 하자고 했냐? 소일거리예요. 오늘 뭐하고 지내셨어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봤지? 그러면 대상자는 무엇을 했냐? 소일활동을 했다.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옵니다. 기록은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러면 왜 쓰느냐? 8시간 근무 동안 무엇을 했는지, 2시간, 3시간 서비스 동안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는 거예요.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해서 증거 자료가 되고 그리고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당뇨 환자는 이렇게 돌본다. 좌측 편마비 환자는 이렇게 돌본다.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면 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기록의 목적, 수준이 높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가 있다.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지도관리 받는 자료가 된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이 표준화라는 것은 틀을 만드는 거예요. 당뇨 환자는 이렇게 돌보고 중풍 환자는 이렇게 돌보고 파킨슨병 환자는 이렇게 돌본다. 이런 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기록하다 보면은 책임감이 생기겠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대상자에게 준 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을 장기 요양급여 제공 기록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록을 어려워하는데 지금은 대체로 전산으로 기록을 하죠. 케어퍼나 엔젤을 써요. 대체로 케어퍼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자, 기록의 원칙, 기록을 할 때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다. 육하 원칙을 바탕으로 기록한다. 정확하게 기록한다. 그때그때 미루지 말고 신속하게 기록한다. 그리고 기록할 때 쓰는 단어는 사투리를 쓰는 게 아니라 표준말, 공식화된 용어, 표준말을 쓰도록 한다. 간단 명료하게 기록하고 기록자를 명확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기록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변을 200cc 보았다.
밥을 2분의 1 공기를 드셨다. 이런 식의 구체적 기록을 한다. 개인정보, 요즘에 개인정보 말 많이 들으시죠? 기록은 반드시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장소에 보관하고 책임자를 따로 두도록 한다. 비밀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업무 보고란 업무는 일이에요. 내가 8시간 동안 하는 일, 2시간, 3시간 동안 하는 일, 내 짭이에요. 그러면 내 짭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고를 해야겠죠. 그것을 업무를 보고한다. 일에 대해 과정이나 결과를 보고한다. 보고라고 해요. 업무는 짭이에요. 자, 그러면 왜 보고를 하느냐? 보고를 통해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가 있다. 그리고 협조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 사고가 났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피해를 줄일 수가 있다.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한다. 육하 원칙에 따라 보고한다. 신속하게 보고한다. 중복돼서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할 때는 주로 대상자의 상태에 변화가 있을 때,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보고하죠. 새로운 정보를 알았을 때, 오늘 제가 들으니까요, 이분이 고혈압이 없었는데 고혈압이 생겨서 병원에 다녀오셨다네요. 이런 것들은 보고하도록 한다. 업무를 잘못 수행했을 때, 잘못했어요. 개똥이약을 말똥이한테 줬어요. 이랬을 때는 보고하도록 한다. 사고가 났을 때 보고하도록 한다. 우리가 말로 하는 보고를 구두보고라고 해요. 우리가 말로 하는 계약을 구두계약이라고 하죠. 종이를 써서 하는 보고를 서면보고라고 해요. 컴퓨터로 하는 보고를 전산망 보고라고 하죠. 업무회의, 업무라는 것은 일을 하면서 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회의는 대상자의 상황과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다. 이게 무엇이냐? 정답은 사례회의.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는 회의를 찾아라. 정답은 사례회의예요. 원래회의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에서 반상회를 했죠. 직장에서 하는 반상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 주로 간담회라고도 한다. 직장에서 하는 반상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정답은 원래회의.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